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님에 대한 이 엄청난 캐고 소식, 소씨가 앞선 영상에 많이 전달드렸습니다. 왜 CJ ENM이 영업이익이 1373억 원, 2022년 매출 4조 7922억 원이 달성됐는지 소씨가 앞선 영상을 통하여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그 영상을 시청하셔야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재증명될 임영님의 이 대위상이 더 공감이 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수호씨 어차피 우리 임영님의 이 위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그야말로 상상 초월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영님의 이 기록 소식은 또다시 이어집니다. 바로 송혜 선생님 앞에서 불렀던, 정말 전율이 일게 만들었던 미운 사랑 무대 영상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2020년 5월 30일 날 KBS K-POP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인데, 이 영상 조회수도 10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선보였던 이 미운 사랑 무대 역시 많은 대중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후반부 내용에 따르면 임영웅님이 이 미운 사랑처럼 트롯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걸로 인하여 뭔가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왜 드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당시 때 송혜 선생님이 엄청나게 감격했던 노래이고, 이 당시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KBS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 최우수상을 받으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임영웅이 무대 이후 오늘 무대가 참 남달랐던 것이 송혜 선생님 앞에서 노래하는 게 이렇게 떨릴지 몰랐다. 전율이 가시지 않는다. 스스로도 전율이 잃었던 바로 그 무대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송혜 선생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슬퍼했었던 그런 일이기도 한데,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크게 박수쳤던 송혜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인생 최고의 떨림이었다 라고 말을 했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트롯 가수로서의 진면목이 드러난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런 가수가 이제는 LA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게 또 팬들의 입장에선 전율이 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록 소식이 이제 숨도 쉬지 않고 쭉 이어져 갑니다. 자, 바로 정명균님과 불렀던 라라라, 이 영상도 700만 조회수가 돌파됐어요. 2020년 9월 4일 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 정명균님과의 라라라 사라의 콜센터 무대 영상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700만 조회수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때 특친소 특집이었죠? 특친소 특집으로 정명균님이 딱 등장하며 엄청나게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였던 라라라. 이미 이때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당시 때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임영웅님은 트롯만이 아니라 일반 가요나 팝을 불러도 너무나 잘하겠다. 이 당시 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임영웅 가수는 트롯 가수인데 트롯을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장르 부르라고 하냐. 난 트롯이 제일 좋다.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통합이 됐어요. 트롯도 잘 부르고 대중가요도 잘 부르고 팝도 잘하고 힙합도 잘하고 재즈도 잘하고 다 잘하는 그냥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취향에 따라 나뉠 수 있는 이 팬덤의 반응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음악적 스펙트럼 덕분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영웅님이 계속 트롯만 했다. 그래도 임영웅님을 다들 응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각종 시상식에서의 불리함이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LA에서 콘서트를 한다? 단발적으로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CJ ENM이라는 이런 엄청난 초거대 기업과 함께 임영웅님이
이 케이트롯을 알린다? 케이트롯이라는 말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좀 빛바래졌어요. 왜냐하면 이 트롯이 엄청난 열풍일 때는 이제 트로트가 세계 진출을 한다 막 이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트롯이라는 장르가 외국인들에게 분명히 생소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방탄소년단과 같은 이 글로벌 스타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임영웅님이 LA 돌비 시어터에서 공연하는 이날까지 트롯만 부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왜 임영웅님이 트롯을 과감히 줄이고 있느냐? 원래 자신의 이 진면목 자체도 트롯보다는 재즈, 팝에서 시작했듯이 트롯조차 잘했던 가수이지만 발로트로서 사람들에게 불려질 만큼 임영웅님은 발라드에 특화된 가수였다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발라드만이 아니라 댄스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재즈도 잘하고 R&B도 잘하는 그런 가수이죠. 트롯이 굉장히 열풍이 불 때는요. 너도 나도 트롯을 불러서 해외 무대까지 넘봤지만 글쎄요. 지금에 와서 보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트로트라는 장르가 빠르게 식었기 때문인데 이 LA 돌비 시어터에서 만약 임영웅님의 무기가 트롯밖에 없었다면 아마 이번 콘서트로 해외 콘서트 일정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일본 같은 곳에서는 호응을 얻었겠죠? 일본에서는 트롯이라는 장르를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 성장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해외 거대 초슈퍼스타가 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과감하게 그 어떤 트롯 가수도 엄두 내지 못했던 다장르의 변화를 꿰차면서 임영웅님이 LA 콘서트에서 이번 공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 얼마나 굉장한지 알 수 있는데 또 있어요. 유튜브에서의 파워가 지금 끝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수찬님과 맞붙었던 무대, 울면서 후회하네의 무대 영상은 이제 2,000만을 돌파하여 2,200만 조회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미스터트롯 준결승 무대였죠. 임영웅님과 김수찬님이 대결했던 2020년 3월에 게재된 영상인데 1대1 대결을 펼쳤고 김수찬님도 너무나 열심히 잘 불렀지만 임영웅님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압도적인 점수차로 결국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울면서 후회하는 노래가 굉장히 레전드곡 중에 하나가 됐죠. 그 당시 때 뭐 이 두 사람의 무대가 너무 감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미 이때부터 뭐 트롯만이 아니라 다장르를 너무나 잘 불렀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 이제 유튜브의 파격적 조회수로 계속하여 증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최근 18억 7천만을 돌파했던 유튜브의 조회수가 이제는 18억 8천만 뷰입니다. 18억 8천만 뷰. 와, 제가 금방 19억 뷰까지 달성될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18억 8천만 뷰 조회수라는 게 결국 18억 7천만 뷰 때 조회수와 비교를 하면요. 불과 10일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빨리 지금 조회수가 폭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임영웅님의 일상,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는 이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도 이제 15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이번 LA 콘서트를 끝내고 나면 이 구독자든 조회수든 굉장히 폭등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아마 그런 날들이 이제 점차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저도 많이 공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파워가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욱더 압도적인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런 유튜브의 파워를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소씨가 오늘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 CJ ENM의 엄청난 대기록만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한국 대중음악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잘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왜 질문을 많이 주셨냐면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가 유사하냐? 지금 보면 임영웅님이 이 한국 대중음악상 드디어 첫 후보로 입상을 했고 최우수팝의 후보 부문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앞선 영상에서 신나고 가슴 벅차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왜 최우수팝 부문 하나에만 후보에 올랐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뉴진스와 비교했을 때 저도 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죠. 거의 6관왕 후보 부문에 오른 뉴진스에 대비해서 왜 우리 아티스트인 임영웅님은 이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이렇게 최우수팝 부문에만 후보로 올랐냐? 우리 가수도 여러 부문에 오를 수 있지 않냐? 저도 최소 2관왕 이상은 후보에 오를 수 있었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려면요. 이 한국 대중음악상이라는 시상식에 대한 걸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이렇게 수많은 앨범들이 후보 부문에 올라서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이 한국 대중음악상은 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뭐 소속사나 언론사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진짜 평론가들이 음악성만을 두고 평가하는 시상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한국 대중음악상 일명 코리안 뮤직 어워즈 KMA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첫 시상식은 2004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후원하고 있는 굉장히 좀 투명한 시상식 중에 하나예요.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 중에 유일하게 상업적인 성적이나 인기보단 음악성 평가 위주로 시상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더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거예요. 아니, 상업적 성적이나 인기보다도 음악성 평가 위주로 시상한다고? 그러면 임영웅님이 음악적 소양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거 무조건 다관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위원장에는요, 뭐 각종 교수님들과 대중음악계 인사들이 심사도 하고 시상식도 주도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음악인의 상을 받았던 이 가수들을 쭉 살펴보니 2004년도 때부터 뭐 제가 아는 가수들은 뭐 휘성, 빅마마, 조피디, 이승철, 이소라, 뭐 조규찬, 윤도현, 이정님도 여기 있네요. 이정님은 2008년도에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음반상 2관왕을 차지했었습니다. 뭐 내려보니 소녀시대, 또 뭐 누가 있을까요? 장기하와 얼굴들 아이유씨도 받았고 싸이도 받았고 싸이는 또 2013년도에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음악인상, 이때 뭐 싸이가 미국을 강타했으니까요. 조용필님도 바운스로 노래를 받게 됐고 뭐 빅뱅도 노래를 받게 됐고 박재범도 받게 됐고 방탄소년단도 2관왕을 2019년도에 차지했고 또 2021년도에도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돌도 받고 일반 가수도 받는구나. 지금 보니까 역대 최대 수상자는 방탄소년단이 총 5회로 가장 많이 수상받았다. 같은 해에 가장 많은 해에 대상을 수상한 가수도 방탄소년단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방탄소년단의 위력은 사실 뭐 전 세계적인 최고의 글로벌 스타이기 때문에 뭐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보니 이 한국 대중음악상에 대하여 특징과 오해가 존재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면 음악성 평가만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하고 시상을 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시상식처럼 불참을 하던 참석을 하던 상관없이 주요 상을 챙겨주는 이 공정한 한국의 음악 시상식은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와 더불어서 이 한국 대중음악상 두 가지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이 두 시상식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이 서울가요대상처럼 참석을 해야만 상을 준다라는 그런 황당한 논리, 이게 뭐 시상식인 건지 방송 프로그램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자신들의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을 시상하는 시상식과는 그 차별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더 이제 이상하죠? 그런데 왜 임영웅님이 최고의 앨범상에만 올랐지? 보니까 이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는요, 뮤직 차트의 객관적 데이터만으로 시상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평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자신들의 차트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했느냐에 따라 시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대중음악상의 경우 작품성으로만 평가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작품성으로만 평가한다. 수호 씨가 예전에 굉장히 관심이 없었던 분야가 바로 이 현대미술이거든요. 현대미술이 뭐냐면 뭐 약간 요런 겁니다. 이게 뭐 그림이야, 낙서야, 흰 도화지에 점 하나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그냥 페인트를 막 발라놓은 것 같다거나 이게 무슨 그림인지 당최 알아보기 힘들다거나 뭔가 굉장히 심플한데 성의 없어 보이는 대중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현대미술이거든요. 근데 현대미술의 작품성으로 같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존재한다. 아, 이런 세계관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했구나. 뭐 요런 느낌을 현대미술의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를 하곤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국대중음악상도 이런 작품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작품성이 어려운 게 철저하게 이 심사위원단에게 그 권한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논란은 적지만 인지도는 부족한 시상식이다. 한마디로 인지도 자체는 굉장히 낮은 시상식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시상식의 투명함은 높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몇몇 아이돌들이 이곳 후보에 올랐다가 최종 수상에는 실패하게 되어서 일부 팬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몰려와서 왜 우리 가수에게 상을 안 주냐라며 굉장한 악플을 단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이돌도 수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소녀시대도 수상을 했고 아이유씨, 원더걸스, 뭐 샤이니, 지드래곤, 21, 브라운 아이즈 걸스, 빅뱅의 태양, 엑소 등 각종 장르 부문에서 수상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 아이돌도 후보에는 자주 오른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 이 뉴진스가 후보에 오른 것도 이례적인 일이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아이돌을 차별한다라는 주장 자체가 부적절할 정도로 각종 후보와 상을 받은 사례가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한국 음악을 좀 듣는다 하는 음악 팬들조차 소속사의 자본 규모, 음악 성적, 음반 판매량, 해외 진출 실적 등의 이런 상업적 지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상식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 음악성이란 기준으로만 시상을 하는 한국 대중음악상의 존재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말이 있냐? 듣도 보도 못한 인디 음악만 선호하는 편파적인 시상식이다라고 폄하받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인디라는 것은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방송 데뷔를 하고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쌓은 가수들이 아니라 음지에서 활약하는, 뭐 홍대에서 작은 공연을 한다거나 앨범은 발매했지만 방송 데뷔는 하지 못한 이런 가수들을 인디 음악을 하는 인디 가수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굉장히 시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인디 가수들 중에서도 특정한 소속사나
특정한 장르에만 상을 준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수상 후보나 수상자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 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르의 다양성과 시상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시상식의 이 기준이 굉장히 확립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디 음악이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 가수들이건 음악성이 확보된다면 수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니까 팝, 힙합, R&B, 특히 올해의 노래 후보 부문에서는 전부 다 그해 대중적으로 히트하고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노래와 음반들이 수상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이나 인기 가수의 노래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인디 음악만 선호한다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뉴진스가 오른 6관왕 후보를 보면 올해의 음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음악인, 올해의 신인, 올해의 상 부문에는 다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그 한 해에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휩쓸었다라고 한다면 임영웅님의 I'm Hero 역시 음반과 노래로서 이곳에 들어와야 하는데 왜 포함되지 못했을까? 조금 더 읽어보면요. 평판이 괜찮지 하지만 역시나 비판사항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꾸준히 존재했던 비판이 대중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 대중음악상이 아니라 비평가들이 판단하고 결정내는 축제라고 지적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대중음악상이 원래부터요, 인디 음악을 하는 이 무명 가수들에게든 메이저, 즉 유명한 방송 데뷔한 유명 가수들에 대해서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예전 신대철이라는 사람은요, 한국 대중음악상이 아닌 한국 평론가 취향 음악상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존재하는 평론가들의 취향에 따라서 시상을 한다라고 비판받은 적도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로닉 장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한 장르인데 이 모든 장르의 후보 부문을 아이돌들이 점령한 것만 봐도 이건 뭐 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심사를 하는 이 심사위원단들의 취향 음악상이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주관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뭐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만큼 주관적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트로트조차도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팝이라는 장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따로 후보 선정을 하지 않았다. 분리하지 않았다. 트로트 장르 시상조차 나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정리해보면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번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고의 음반상에만 포함됐는지를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수호씨도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걸그룹이 뉴진스라고 말을 했을 만큼 뉴진스가 이 한국 음악계를 강타한 이 폭풍력은요, 방탄소년단 못지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후보에 올라선 것도 저는 인정이 됩니다. 이거 올라섰다고 해서 뉴진스가 6관왕을 수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씨 말대로면 그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그런 대중성이 없었다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시니어 세대 분들의 평가가 더 높고 팬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이 음악계에서 특히나 요즘에는 큰 폭풍을 일으키려면 이렇게 대중음악을 활동하면서 나아가 해외 반응도 쏟아져야 하면서 이 평론가들의 취향에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요즘 MZ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세 걸그룹이기도 합니다. MZ들의 임영웅이라고 보시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임영웅님의 출발점에 아마 딴지를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롯 가수로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해왔고 이 대중음악으로 전향한 지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죠. 뉴진스는 데뷔를 작년 8월에 해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그룹인데 뭔 소리냐. 근데
시작 자체를 이 대중음악인 아이돌 음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한국 대중음악상은요, 아이돌들의 음악이건, 일반 팝이건, 힙합이건, 재즈건, 일렉트로닉이건, 대중음악 위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중음악에 트롯을 포함시켰다라고 말은 했지만, 후보 부문 중에서 트로트 장르로 따로 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힙합, 팝, 재즈, 일렉트로닉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장르를 분리했음에도 결국엔 트로트 장르 같은 경우는 그냥 팝이라는 장르에 강제로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 역시 트로트였지만 팝 장르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뭐 특별하게 신선하다라던가 뉴진스처럼 처음부터 대중음악으로 데뷔를 하여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기에는 출발점부터도 트로트였고, 나아가서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아무래도 트로트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뉴진스보다는 그 파급력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일정 부분 맞는 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임영웅님이 지금 더블 싱글 앨범인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 앨범을 가지고 LA 콘서트에서 얼마나 대박을 내느냐, 얼마나 앞으로도 이 집 앨범까지 이 대중음악성을 쭉 유지해 가느냐. 만약 이러다가 갑자기 트로트 앨범 내버리면요, 저런 한국 대중음악상에서는 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들은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양쪽 다 끼이는 거예요. 대중적인 장르도 아니고, 그렇다고 트로트라는 별도 장르로 인정해주기에는 그냥 팝 장르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치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출발점에서부터 우리 임영웅님이 많이 불리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I'm Hero 앨범이 만약 최고의 음반상을 수상하게 되고 임영웅님의 후속 앨범인 2집, 3집 앨범들이 트로트가 아닌 정말 대중음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2024년, 2025년 앞으로 임영웅님이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한국 대중음악상에 항상 다관왕 후보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요, 소시가 저녁 식사를 하고 11시나 곧 조금 넘어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까지 부탁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요.